오늘도 사세계 정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은 부를 돈과 동일시한다. 돈은 부의 일부일 뿐이며 진정한 부를 이루려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도 모르는 사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엄청나게 많이 번 부자든 웬만큼 성공한 부자든 아마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일하며 온종일 일에 매달려 매일을 피곤해하거나 돈 버는 일에만 속박되어 가정에 소홀할 것 같다는 생각을 믿고 있고,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믿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에 대해 집착하거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무의식에서는 부에 있어서 상당히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 잡힌 발달은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부모님 시대 때부터 물려받아 잠재의식 속에 뿌리 내린 채 살아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조화로운 부의 저자인 제임스 아서레이는 부에 대한 왜곡된 생각에 대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워드 문서를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일하다가 작업이 끝나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작은 빼기 부호를 눌러 화면이 아래로 사라지고 빈 바탕 화면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제 더 이상 파일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파일이 아직 그대로 켜져 있고 램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보이던 화면이 사라졌다고 해서 작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의식 속 마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넘어 진정한 부에 이르게 하는 5가지 절대 조건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감정과 주파수에 대해 잘 관찰하고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재정적 기둥과 관계적 기둥, 정신적 기둥, 육체적 기둥을 5개의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내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큰 노력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이고, 내가 조화로운 부로 가는 길을 막는 장벽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 무의식의 새길 진정한 부에 이르게 하는 5가지 절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실까요?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이 에너지이다. 우리는 우주의 진동 속에서 산다. 빈 곳으로 보이는 곳에 무한한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돈, 당신이 원하는 관계, 포르쉐에서 소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양자 물리학자들이 0점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온다. 1913년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오토 스턴이 처음 제안한 0점장은 과학에서 여러 가지 이름, 즉 아원자장, 양자 홀로그램 또는 충만이라는 이름의 플래넘이라고도 부른다. 신학자들은 그것을 모든 것의 근원인 신이라고 부르는데 일부 용감한 학자들은 0점장을 신의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뭐라고 부르든 그 의미에는 별 차이가 없다. 고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99.9999%의 빛 또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에서부터 자동차, 입고 있는 옷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0점장에 응축된 안정적인 빛에 지나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여기서 3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돈, 연인, 신체, 지성 등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99.999%가 빛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빛은 진동한다는 것이다. 빛은 공명 또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열쇠다. 당신 자신을 몸뚱이에 갇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더 큰 에너지장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장이며 당신의 에너지장은 계속 진동하고 있다. 셋째는 당신이 낮은 에너지를 지닌 그릇이라면 결코 높은 에너지의 진동을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점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줄처럼 유한한 것에서부터 무한한 것까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상호 연결한다. 지금 당장 주위를 둘러보라.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해보라. 당신 주위의 빈 곳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 당신은 그 끝없는 무한한 곳에서 창조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바로 현재의 당신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는 지금도 당신 주위의 영점장에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다. 이해했는가? 일부 과학자들은 0.장 1세제곱미터 안에는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을 끓일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신의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와 동일한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신은 아직도 에너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커피 없이는 아침에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천만에, 당신은 이 영점장에서 왔다. 당신 자체가 에너지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과학이다. 당신은 아마 내가 20년 이상 가르쳐온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이 법칙은 진동이 같으면 서로를 끌어당기고 진동이 다르면 서로 밀어낸다는 간단한 법칙이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빈곤과 결핍이라는 진동파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삶에 결코 번영을 끌어들이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달리 방법이 없다. 앞서 말했듯이 에너지가 낮은 그릇으로는 높은 에너지를 끌어들이지 못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희망적이고 마술적인 생각처럼 들리게 할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당신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버리면 더 많은 에너지를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다.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가? 이 말이 일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확실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당신에게 말해주고자 한다. 우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론들이 아직 100%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론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확인해보라. 블랙홀과 웜홀이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자 핵분열 이론의 창시자 존 휠러를 비롯해 나노기술을 발견하고 양자 전기역학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리처드 P. 파인만이 바로 그들이다. 당신의 열망을 상상해보라. 미래에 대한 당신의 제한파동은 이런 것일 수 있다. 나는 20만 달러를 벌고 싶어. 당신의 미래 열망을 당신의 메아리 파동이라고 하자. 그것은 당신의 높은 자아이며 미래로부터의 부름이며 당신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우주도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현재와 미래의 열망은 서로 만나 상호작용을 하며 간섭 패턴을 만들고 서로를 상쇄하거나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 감정,
행동을 투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당신이 가려는 목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즉 끊임없이 그 목표를 생각하고 느끼고 그 목표에 따라 행동하면 그 생각, 느낌, 행동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돈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 반대로 당신이 20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드 청구서를 걱정하고 친구들에게 쪼들리는 얘기만 하고 항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서로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우주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느 쪽이든 당신 예언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진짜 목표했던 20만 달러를 버느냐 못 버느냐는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려있다. 당신이 쪼들린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행동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로부터 오는 높은 품질의 메아리 파동을 취소시키는 제한 파동을 보내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파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공부했던 것을 상기해보라. 두 개의 양성파가 상호작용을 하면 그 크기가 2배가 되고 양성파와 음성파가 만나면 서로를 상쇄시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결국 서로 공명하는 파동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열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기로 선택한 곳, 즉 우리가 어떤 제한 파동을 보내느냐에 따라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생각, 감정, 행동의 제한 파동과 메아리 파동이 3대 3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내 열망, 즉 미래의 내 높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확인 파동이 좋아 친구 한번 해보자. 이제 오프라처럼 성공해 백만장자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고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라. 그러나 우리가 내보내는 제한 파동이 난 빈털털이야, 재능도 없고 뚱뚱해 라고 말한다면 그 파동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결국 나의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차하면서 서로를 취소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에너지인데 그 진동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과학적 토대다. 당신은 이제 현재의 당신의 열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즉 당신의 제한 파동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당신이 우주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신의 제한 파동이 미래로부터 되돌아오는 메아리 파동에 공명하지 못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창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되는 것이다. 당신은 마술 램프를 가진 알라딘과 같다. 당신 개인의 진이는 항상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경우에 우주는 당신이 소원이 없거나 한계에 부닥치면 나 또한 당신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여전히 뚱뚱하고 외롭고 빈털터리인 우주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신이 미래를 끌어당기는 높은 수준의 진동적 열망을 갖기만 하면 당신은 미래를 창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미래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에 맞춰 조화를 이루기만 하면 된다. 미래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서 당신은 이미 빛나는 별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다면 당신은 내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미래와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미래를 토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라. 내면으로부터의 성장.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당신은 그만큼 더 성장해야 한다. 당신의 목적이 충분히 크다면 당신 역시 그 아이디어의 크기에 맞게 성장해야 한다. 당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열망만이 당신을 성장하게 만든다. 성장은 내면의 일이다. 당신의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서 성장이 시작되면 결과는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내부에서 성장이 시작되면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당신을 이끈다. 당신의 목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목표가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결과가 되어 나타난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바로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가? 삶과 영혼의 기본 원리는 더 완전한 표현과 확장이다. 당신이 다음 단계의 아이디어나 열망, 즉 다음 단계의 목표를 갖게 되면 당신은 다시 그 새로운 단계의 아이디어의 크기에 맞게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내부의 성장이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 또 새로운 행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더 큰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어서 또 새로운 결과가 나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시간의 연금술. 연금술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연금술은 하나의 물체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진화 상태에서 다음 진화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사실은 잘 훈련되고 조직적인 삶이 더 자유로운 삶이다. 훈련을 통해 한때 혼란스럽고 무작위적이었던 삶을 조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목표 지향 에너지를 레이저처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데 집중시킬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사람은 버드나무를 키울 시간에 떡갈나무를 키울 수 있다고 자신을 속인다. 하루 1시간씩 일찍 일어나 일과를 1시간 먼저 시작한다면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의 구주가 더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정말 신나지 않는가? 나는 지금 당신에게 잘 포장된 선물을 주고 인사까지 한 셈이다. 당신이 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하루에 고객에게 5번 더 전화할 수 있거나 고객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당신이 만약 작가인데 하루에 한 페이지씩 더 쓸 수 있다면 1년이면 365페이지, 즉 책 한 권을 더 쓸 수 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보상을 가져오는지 보이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 대부분은 거의 긴급하지 않은데도 긴급한 일이 우리의 시간 대부분을 훔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노예가 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다.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4가지 질문. 계속 페달을 밟아라. 계속 나아가라. 당신은 성장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 당신이 얻을 결과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몇 차례의 장애물에 부딪혀 시동이 꺼지는 듯한 경험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약속은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주의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잘 모르겠다면 다음 4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라. 완전히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런 결정과 행동은 내 비전과 방향이 일치하는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내 목표, 비전 달성을 가속하는가?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나는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는 아니요. 나머지 3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과감하게 행동했다. 운명은 과감한 자에게 유리하다. 자신을 점검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다. 이 4가지 질문을 종합하면 무한한 힘의 에너지를 모두 끌어당기는 무적의 공식이 생긴다. 바로 3박자 원칙이다. 생각, 감정, 행동이 강력하고 확실한 자기장을 만들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조화로운 부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음에 올 두려움이나 의심에 전적으로 몸을 던지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주저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혼란과 불안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길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다음 주를 염두에 두지 마라. 내일도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오늘에 전적으로 몰두하라. 당신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미래에 대한 당신만의 그림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 100% 집중하라. 그리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라.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라. 굳이 믿을 필요도 없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 족하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약하자면 3박자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행하라.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그것을 입체적으로 보라.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들어보라.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하라.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을 증폭시켜라. 당신이 그것을 왜 원하는지 생각해보라. 그것을 가져보니 어떤 느낌인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현재 상황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미래 위에서 매일 행동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 또한 당신을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라.